안녕하세요. 지금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에 다니고 있는 최현정입니다. 저는 2017학년도 수능을 첫 번째로 봐서 광주교육대학교에 진학했고요. 그 뒤에 2018학년도 수능을 보았으나 아무데도 진학하지 못하고 교육대학교를 2019학년도까지 재학하다가 그 뒤에 임용고시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수능을 선택해서 에듀셀파에서 수험생활을 1년간 하고 지금 한의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기숙생활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했던 적이 있어서 저한테는 두 번째 기숙생활이었습니다. 입소 전에는 일단 기숙학원 룸메이트와 안 맞으면 어쩌지 하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걱정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걱정했던 건 룸메이트와 안 맞거나 싸우거나 하는 경우였는데 사실 입소하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사전에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룸메이트도 저와 맞을 것 같은 성향의 사람으로 배정해주시고 만약에 트러블이 생기면 저와 룸메이트와 상담 후 바로 교체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잘 대응을 해주셔서 실제로 룸메이트들과는 굉장히 친하고 굉장히 좋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첫날 입소했었을 때 초반에는 내가 진짜 왔구나,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를 한 3살 정도나 더 먹고 여기에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컸고, 두 번째로는 와 이거 진짜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3년 동안 고민해오고 선택한 길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딱 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은 되게 설렜고, 사실 그 당일은 그렇게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되겠다,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시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 시간을 꼭 넣어가지고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건 많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기숙학원의 가장 별미는 저는 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식단표가 나오면 그 식단표를 보고 거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음식을 찝어서 수요일 점심 이거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식으로 소소한 동기부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숙학원의 풍경이나 아니면 약간 내적 친밀감이 생긴 친구들과 지나가면서 나눈 눈빛 교환, 인사 이런 거에서 행복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입사하고 한 달이 지나자마자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한창 봄이어서 학원에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밖에 나가서 보고 싶은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가 다른 학생들이 많이 나갔다 들어왔다 했을 때였어요. 재수학원 특성상 항상 입소와 퇴소가 반복되어서 그런 학생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나가는구나, 왜 나가지? 나도 나가서 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그 한 문장 때문이었는데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라는 문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 전까진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돼서 딱 떠올려 보니까 정말 제가 기숙학원에서 도망쳐서 어디를 간다 해도 천국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기숙학원을 나가면 또 차를 타고 집으로 가거나 다른 학원으로 갈 텐데, 또 그러면 적응하느라 일주일 정도가 허비될 거고, 그러면 그동안 제가 끌어올려 놓은 감들이나 학습 내용 같은 게 부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도망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끝까지 버티자 라는 생각으로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는 진짜 강경 반대파였거든요. 친구를 왜 만드냐,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지내면서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친구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그 친구들과 내가 계획한 공부 시간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친교는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 1시간이지만 30분 안에 밥 먹고 양치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친구를 사귐으로써 그 밥 먹고 돌아오는 30분을 놓치게 된다면 그 정도까지는 사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다른 분들은 들으시면 그게 친구 사이에 맘대로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맘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수험생활이니까. 그것에 대한 장치로 저는 사실 수능 끝날 때까지 친구들,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썼거든요. 심리적으로는 이미 친하지만 그래도 존댓말을 씀으로써 제가 수험생활 중이다라는 걸 저한테도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인지시키고자 했던 방법이었는데, 뭐 이런 방법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뿌듯하거나 기뻤던 일?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 기계체조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구나무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학원에 가보니까 학교에 있었던 체육관 두꺼운 매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구나무를 조금씩 연습해보기 시작했는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물구나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잘 되고 더 오래 버텨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엄청 성취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내 물구나무가 그동안은 성장이 안 보였지만 오늘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이거 계단식이구나. 내 공부도 계단식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게 굉장히 성취감을 얻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문과 정시 전형으로 대구 한의대 한의예과를 갔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과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이과 공부를 하다가 일주일 고민하고 문과로 틀어가지고 수능을 본 건데요.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년 동안 고민하고 결정해서 여기 왔고 이과로 공부를 해서 잘할 수 있을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8개월이나 걸려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는데 8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들고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은 또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이게 바꾸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계속 들고 결국에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애초에 오는 게 맞았을까? 하는 생각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생명과학 문제를 풀고 있다가도 갑자기 눈물 나서 선생님 저 잠깐만 울고 올게요 라고 하고 울고 오고 이랬던 날들이어서 저는 그때 바꾸려고 고민했던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는 거 아니지? 하고 싶은 말 진짜 딱 하나 있는데 죄송해요. 딱 2개 있다. 딱 2개 있는데 하나는 후회만 남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진짜 끝에 끝까지 놓지 마세요. 제발. 첫 번째는 뭐냐면 후회가 남으면 다른 길을 가는 중이라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수능 날에 수험장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뭐 물을 마시고 초콜릿을 먹고 심지어 진짜로 파본 확인할 때 이렇게 펴보는 순간까지도 진짜 다 기회거든요. 다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내용 돌릴 수 있는 시간이고 수험장에서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 그래서 절대로 놓지 마시고 저는 실제로 수능 보러 가는 날 아침에 학원에서 버스를 대절해 주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본 문법 문제가 3문제나 거의 똑같이 나오고 수학에서 한 문제는 답까지 똑같이 나온 경험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